국립발레단 사건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방역수칙 아직까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방역수칙 마지막까지 우리 지킵시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최근 들어서 각종 앱들이 유행하는데 고가품을 해외에서 사서 판매하거나 중고로 거래하는 이른바 명품 시장의 앱,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가품이다, 반품비가 과도하다, 물건값은 5만 원인데 배송비가 15만 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점들 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명품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분쟁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표 명품 플랫폼 4곳의 매출이요. 코로나 발생 이전이 2019년에는 한 3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1,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와 분쟁 사례를 조사를 해봤더니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 철회 제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청약 철회 제한이 포함된 계약 취소나 반품, 환급 문제가 42.8%로 가장 많았고요. 제품 불량과 하자 문제가 30%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불이행이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 변심일지라도 7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한데 이 명품 플랫폼 업체들은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용 약관에는 상품 수령 후에 7일 이내 가능하다라고 반품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놓고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하거나 청약 철회 가능인 7일보다 이거를 축소해서 표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셀러가 배에 태웠습니다. 비행기 태웠습니다 하면 반품 안 됩니다. 이런 회사들도 많던데 최근에 한 그 플랫폼에서는 반품비가 지나치게 비싸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 명품 플랫폼 업체에서는 주문을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에서 최대 많게는 50만 원까지 반품비를 부과받았다는 피해자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배송받은 상품에서 하자가 발견돼서 반품을 신청해도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다라는 이유로 그 반품비를 청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상품을 주문한 후 1시간 만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발송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받았다는 불만들이 실제로 많았는데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 소비자는 이 명품 플랫폼에서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3시간 만에 단순 변심으로 주문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때 반품비 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지만 이미 해외에서 발주가 들어간 상태여서 반품비는 내셔야 한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발주가 들어갔다는 게 주문할 의사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직 보냈다 이런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냈다는 증거도 없고 이 반품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부과를 받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품을 막으려고 반품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품비 관련 문제가 커지니까 이 업체들이 이걸 좀 수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네요. 네, 한 명품 플랫폼 업체는요. 지난 1년 동안 과다하게 부과된 반품비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고객에게는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구매대행 입점 업체에서 과다하게 반품비를 부과해서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불식시키려고 나선 겁니다. 이 반품비는 물론 입점한 파트너스, 그러니까 판매업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플랫폼들이 설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파트너사가 반품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재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고객 문의를 통해서 과도한 반품비를 적정선으로 조정하고 파트너사가 반품비를 책정하기 전에 확인하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반품비 상한선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한 곳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패션 플랫폼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표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다른 곳들은 당장은 뭐 반품비 상한제 도입 같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제품인 경우에 반품을 제한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거나 반품 기간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품비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가품이었다.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내가 되팔려고 보니까 가품이라고 하더라.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품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운동화가 가품으로 판정됐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작성자는 운동화를 175만 원에 구매했는데 기존에 착용하던 제품과 박스부터 그 제품까지 다 달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실제 그 업체에 문의를 했고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명품 감정원을 통해서 감정을 해봤더니 가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을 환불 조치하고 정품을 전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 경로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입점 업체가 아마 3년 전쯤에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업체도 속아서 가품을 사게 된 일인 것 같다라고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든 제품을 업체에서 검수하고 소비자에게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앞으로는 입점 업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선별하겠다고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명품 플랫폼의 가품 논란이 대부분 병행 수입업체 유통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셀러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 광고 수익도 있을 거고 수수료는 받는데 책임이 지나치게 적다 이런 주장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간의 거래 이걸 중개해주는 플랫폼도 있잖아요. 네. 요새는 그냥 셀러가 개인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불만이 생긴다. 이거는 조정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요. 2020년에 이렇게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제기됐었던 불만이 한 70여 건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올해는 3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자도 늘고 불만도 늘어난 건데 주요 불만 유형을 살펴봤더니 취소 반품 불가가 35%로 가장 많았고요. 하자품이나 검수 불만족도가 30%, 불공정 약관 같은 것들이 23% 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를 이게 중개해주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결제를 취소하려고 해도 플랫폼에서 중개 역할만 수행할 뿐 적극적으로 반품 제한, 반품 거부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특성상 반품이나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게 일반적인데 실제 하자가 있는 제품이 오거나 개인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또 업체와 판매자마다 반품비 부과 기준도 모호해서 책정된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고 덤터기를 씌우는 것 같다는 항의가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실제 대전 유성구에 사는 한 소비자가 운동화를 구매를 했는데 실밥이 눈에 띄게 풀려 있어서 반품을 요청했지만 검수 기준에는 합격한 제품이다라면서 반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제시한 검수 기준과도 맞지 않았다는 게 이 소비자 주장인데요. 경기 한남시에 사는 또 다른 소비자도 명품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누군가 신은 흔적처럼 오염된 곳과 주름을 발견하고 반품을 문의했지만 상품 컨디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업체들은 거래할 때 반품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고지를 하고 있고 사이트 내 고객센터에서도 반품이 불가능하다고는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검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1:1 문의나 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검수 기준에 합격된 제품이다. 이것도 사실 묘한 얘기예요. 이 검수 기준을 업체가 정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파는데 문제가 없어. 하지만 소비자가 보기에는 네 돈 주고 사기에는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걸 1:1 문의를 통해 이것도 사람이 전화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앱에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오면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건데
자, 장사를 크게 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검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검수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자 여부를 판별하거나 파트너라고 하는 셀러들의 검수를 거친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나 손상에 대해서는 하자로 판별하지 않고요. 플랫폼마다 제품 검수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거래 전에는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반품을 요청해도 검수 조건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거절해놓고 다시 소비자가 그 상품을 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려고 하면 이게 불량 제품이라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헐. 네. 한 소비자는 이제 제조사 네. 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을 제조사에서 불량품이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플랫폼에서는 검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거절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죠? 공정위가 최근 들어서 이런 앱들을 주시하는 이유가 있군요. 하지만 스스로 책임을 좀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윤주 기자였고요.